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결국악원에서 입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는 오랫동안 약 15년 넘게 종락원에서 재수생들과 그리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논술을 강의했고, 그리고 인문논술뿐만 아니라 자연논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술 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세칭 논술의 일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쳤었고, 실제로 연세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과에서 그때 한 대략 300에서 400명 뽑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30에서 40명씩 합격을 해서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연대 프로페셔널로 제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은 입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 2026학년도 논술 전형이 전해에 비해서 약 1200명 정도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해 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이른바 논술 전형은 로또 전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쟁률이 높죠. 그래서 다들 논술 전형은 과연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준비를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과 자연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실력이 그대로 반영이 되세요. 일단 수학 실력이 좀 뒷받침이 되는 친구들, 특히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한번 준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 어떤 합격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실력에 비해서 어찌 본다면 합격 예측 가능성 자체가 판별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번 준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논술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올인하면 안 되고 정시 수능 전형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정시 논술형 학생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논술 전형을 다른 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면 집 나간 탕아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 잘 챙기지 않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게임을 하다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카톡을 하면서 좀 허송세월하고 1, 2학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내신을 망가뜨려서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인서울 할 수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정신을 뒤늦게 차려서, 즉 대호각성해서 3학년 때 한번 역전을 해보는 그러한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른바 집 나간 탕아들을 위한 인생 역전 전형이다라고들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성을 하고 수능 공부와 함께 약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준비를 한다면 망회의 소득, 즉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논술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올해 서울의 상위권 15개 대학이에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동, 홍숙,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 보시면 알다시피 전 조국 장관 딸이었던 조민양의 학종 합격 문제가 공정성 시비로 더 확산되고, 그래서 학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정시가 이 대학들은 40% 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수시 60에 정시 49도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상 쓰기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내신 3등급 안쪽에 들어야 되는데, 논술에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신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들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논술과 정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정시가 42%고 보시면 논술이 9.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 15개 대학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거의 교과 전형만큼 전형에 준할 정도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상위 15개 대학에서 유일하게
논술을 보지 않는 학교는,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자,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의 특징은 우선 수도권 대학 위주로 실시한다. 수도권 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본다면은 고려대학교 세종, 연세대학교 원주, 그리고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이제 주요 대학 중에서 비수도권 대학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문 논술, 문과 계열의 논술은 언어 논술 위주고, 이과의 논술은 수리 논술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설정하는 대학이 한 60%, 실시하는 대학의 60%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근데 이건 좀 많이 보셨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냐면 수능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지만 만점 받는 학생들 정말 매우 극소수죠. 어렵죠. 말하자면 논술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지만 사실 쉽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즉 EBS 교재 문학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와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보통 가장 낮은 학교도 30대 1이 넘고 높은 학교들은 100대 1, 의예과나 약대 같은 경우는 300대 1에서 400대 1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서 로또 전형이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충원율 자체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논술로 여러 개 대학을 붙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예비 번호에서 한 두세 명, 10명 정도 뽑으면은 한두 명 정도가 충원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수도권의 대학들만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학 가고 싶으시죠?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어머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를 본다면은 24학년도, 25학년도는 크게 대성소이하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26학년도 올해에 무려 129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대와 강남대가, 용인에 있는 강남대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면서 대폭 선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자, 논술 전형 평가에서 보시면은, 자, 논술 백인 학교가 상당히 많죠. 논술고사로만 선발한다는 거죠. 즉, 내신을, 학생부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10%부터 20%, 30%까지인데, 자, 30%면, 내가 내신이 5등급인데, 30%를 반영하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에 논술 700점, 그러면 이제 30% 반영하면 300점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5등급, 6등급이 되더라도 감점이 10점 이하입니다. 말하자면 10점이라는 것은 1%라는 거예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1%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의 변별력은 논술 전형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등급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컨설팅 하면서 20년 컨설팅을 하면서 내신 1등급인 친구들은 더러더러 보지만 평균 내신 9등급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지도 않겠지만 내신 9등급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8등급이 한두 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9등급, 평균 9등급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내신 9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논술 백인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사항에 대해서 모든 전형, 대부분의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도 반영을 해서 페널티가 많이 주어지는데, 이 논술 백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미하게 또는 미세하게 또는 억울하게 학교 폭력으로 연루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대학 논술 전형 경쟁률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여기서 보시면
의미 있게 좀 낮은 학교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시립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입니다.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이 두 학교는 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럼 왜 낮은가? 그 낮은 이유는 수능 전에 실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학교가 좀 특별한데 수능 전에 실시하면서 시립대는 학교에서 추천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절차가 까다로워서 경쟁률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홍익대는 수능 전에 보이는데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얼마냐? 문과, 이과 공이 3합8이다. 3합8.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8이어야 된다. 물론 이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다. 그러면 내가 정시 수능으로 홍익대를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3합8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홍익대 수리논술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 문과, 이과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학교가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는 문과에서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항목으로 대체해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2외국어, 한자라든가 그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제2외국어 한 과목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중앙대가 특이한데 모든 수시에서 최저 기준 적용할 때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요 문과나 이과나 공이 마찬가지예요. 요 학교들 자기가 제2외국어를 해서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균관대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영어 2등급을 받는다면 사실상 중앙대는 최저 기준이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중앙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논술에서 아주 특이한 학교가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문과는 언어논술, 이과는 수리논술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문과도 수리논술 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과도 언어논술을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해. 그러니까 문과 학생인데 나는 국어를 못해. 근데 수학을 잘해. 그러면 일단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나는 이과지만 문과로 가고 싶어. 경영학과 갈 거야. 그러면 경영학과 지원 가능하다는 거. 성균관대가 올해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인데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논술 전형의 계열별로 유형을 본다면 인문계열은 언어논술 그리고 언어논술 플러스 통계자료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언어논술은 통계자료가 제시가 안 되고 제시문만 주어지는 학교들이고요. 자, 언어논술 플러스 통계자료 분석이란 제시문과 함께 통계자료를 해석해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논술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죠. 자,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연세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문과 계열에서 인문 계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경제경영학과와 같은 상경 계열에서만 수리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 수리논술 보는 대학은 수학이 제가 보기에는 100분이 85% 이상이 아니면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수리 2등급인 친구들은 한번 모의고사 수학 2등급인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논술의 변별력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약술논술 보는 대학들은 좀 하위권 대학들인데 다만 국민대가 이 약술논술 보는 대학에서는 좀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보는 대학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리논술 본다. 특히 여기 연세대학교가 작년까지는 과학논술을 봤는데 올해는 수리논술만 실시합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다시 과학논술을 부활시켜요. 올해 딱 한 해만 연대 같은 경우에 수리논술 보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 논술을 함께 보는 대학은 주로 의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대는 생명과 화학적 지식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과학 논술을 같이 실시한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논술을 한 15년 넘게 가르치면서 본다면은 논술 전형의 합격자들을 볼 때 일단 특히 문과가 더 그렇긴 한데요. 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답안지를 길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글씨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훨씬 더 글씨를 잘 써요. 제가 논술을 가르치면서 보면 남학생들은 한 20% 정도가 좀 글씨를 괜찮게 쓴다면 그 얘기는 80%가 매우 글씨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몰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글씨를 깔끔하게 씁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전에 그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너는 종합원에서 뭘 가르치니? 논술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 교수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논술을 가르치기 전에 글씨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악필이면 실제로 제가 봐도 너무나 글씨들이 안 좋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게 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는데 교수들이 대략 40대 중후반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 육체적으로 봤을 때 노안이 오고 있어요. 노안이 오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면 안 읽어요. 아까 얘기했죠.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대 1이면 교수들이 한 100장을 채점하는데 100장 채점에서 1명 정도가 합격자가 나와요. 근데 글씨가 읽기 어렵다. 그럼 읽겠어요? 던져버리고서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친구 글씨는 깔끔하죠? 읽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 글씨 깔끔해요.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그런데 이 친구는 문제가 뭐냐? 아까 노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확대한 거예요. 이 좁은 칸에다가 이걸 우겨 넣어가지고 써요. 쓸데없이 아껴요, 종이를. 그쵸?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좀 큼직큼직하게 쓰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보시면 읽기 정말 어렵죠. 고저장단도 맞지 않고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글씨와 이 글씨의 차이는 뭐냐? 이 글씨가 사실 잘 쓴 글씨는 아닌데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글씨와 이 글씨의 차이는 뭐냐? 자음이 크고 작다. 자음이 작으니까 읽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글씨는 자음이 크니까 또박또박해서 읽기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글씨 고민하는 친구들 명필로 한석봉처럼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음만 크게 쓰면 읽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자, 자음을 크게 또박또박 쓰자.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논술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논술은 수능 공부하는데 논술 준비하기 좀 빡빡해요. 그럼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이과 수능논술은 수학 실력이 중요해요. 수학이 3등급이면은 이과 수능논술 도전하면 안 돼요. 수학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도전해야 된다. 수능 수학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수능 보고 나서 다음날 하루만 준비해도 붙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논술은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는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고서 논술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과는 좀 달라요. 제가 인문논술을 오래 가르쳤죠. 인문논술은 쉽게 안 냅니다. 여러분들 글 써봐서 알지만 천자, 이천자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한 달 정도 해서는 잘 안 된다. 제가 해보면 뭐 대여섯 달, 정말 상위권 중경외시 이상을 논술로 합격하려면 6개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공부하는 시간은 언제냐? 시기는. 일단, 버려지는 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 좀 많이들 자잖아요. 그때 잠 좀 줄이고, 뭐 10시부터 1시까지, 뭐 이런 논술학원들 대부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는
학원들 많은데 그때 논술을 준비하자. 주말 오전. 자, 그리고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즉 수능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이 논술 준비가 수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 논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문 논술은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제시문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어 공부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2등급 이상이면 수리 논술을 하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른바 수능 수학의 4점짜리 준비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능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논술이 별개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목표로 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논술고사의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을 함께 추려서 준비하자. 즉, 내 경영학과 가고 싶다. 그럼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이런 학교들의,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 논술고사를 함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들은 수리논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한 유형의 대학들을 묶어서 함께 준비하자. 자, 마지막으로는 자, 기출문제로 연습해라.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다 올려놓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예시답안도 나와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예시답안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시답안을 보면서 예시답안하고 본인의 답을 서로 대조하면서 내 글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로 권하는 방법은 문과나 이과나 똑같이 어떤 거냐면, 일단 그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첨삭을 해 주실 거예요. 첨삭을 해주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 이런 고쳐야 되겠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두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써보자. 첨삭받은 내용을 감안하면서 다시 한번 쓸 때, 첨삭이란 뭐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작성한다면은, 작성한 연습들을 한 번 쓰고 매번 첨삭받은 다음에 해나간다면 정말 논술 실력이 정말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연대나 고대 과거 논술로 대학을 보냈던 친구들, 선생님이 보낸 건 아니고 그 친구들 열심히 해서 간 거겠지만,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바로 다시 한번 선생님 첨삭 듣고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 정말 논술 실력이 늘었던 기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첨삭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들. 자, 그리고 자, 논술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어떤 학원을 다니면 좋을까요? 이른바 대치동에 논술 전문 학원들 많죠. 프로세스, 아토즈, 그리고 로고스, 이런 학원들이 논술은 가장 큰 학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학원에 일타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잘 가르치시겠죠. 근데 그런 학원들의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알바생들이 첨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런 경우는 첨삭과 수업이 좀 결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어찌 본다면 정말 특히 초짜다, 내가 논술을 준비하는 초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도 하시고 첨삭도 같이 하시는 그런 학원들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한결학원에서도 종합원에서 약 20년간 논술을 가르친 선생님, 논술 전문 선생님이 6명 정원으로 수업과 첨삭을 결합해서 강의를 하시니까 강동 한결국악원도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준비에 올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을수록
충족하지 못하는 탈락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거든요. 가장 최저기준이 높은 학교가 고려대학교인데 4개와 8이에요. 탐구 하나이긴 하지만은.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60대 1 정도가 평균인데 최저기준을 맞추면 거의 10대 1 레벨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논술로 보완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올해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이 이제 6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18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점수도 받으시고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그 대학을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